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어제까지 배운 개념들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CRUD 게시판 한번 만들어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걸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우리 사용하던 이 프로젝트 말고 새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자바 프로젝트 만드는 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저런 테스트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우고 많이 하다 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2024 언더바 05 BAM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사실 저랑 똑같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클래스 바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메인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 패키지에서 신경을 조금 써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패키지를 아예 신경을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들이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했을 때 패키지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못했을 때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 애초에 패키지를 디폴트 패키지 아예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패키지를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 볼 거예요. com.koreait.bam 얘도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긴 한데 똑같이 안 하시면 제가 제공해드리는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을 때 당연히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긴 할 거예요. 이제 코리아하고 IT는 대문자입니다, 둘 다. 그 다음에 BAM. 이게 BAM이 뭐냐면 Basic Article Manager라는 의미의 그냥 약어예요, 약어. 제가 지어낸 겁니다. 기본적인 아티클, 게시판, 매니저, 관리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거고요. 자, 그리고 패키지 구성을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가 실제로 윈도우 안에다가 폴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다가 또 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폴더 안에 또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뭐 어떤 파일을 이렇게 보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패키지가 이런 폴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com.koreait.bam이면 com.koreait.bam 폴더를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bam 안에 제가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관이 됩니다.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가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보관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를 찾아가서 이쪽에 와보면은 src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com 폴더죠. 들어가면 koreait 폴더고 들어가면 main.java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패키지를 길게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자바 가지고 웹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웹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같은 거 접속하려고 할 때 보통 주소창에다가 네이버 아니면은 뭐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를 치고 검색 결과에서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메인을 활용해서 이런 도메인을 활용해서 접속을 하시곤 하겠죠? 자, 지금 이거 누구랑 닮지 않았나요? 실제로 이제 웹 개발을 할 때,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패키지 구성을 우리가 사용할 도메인의 역순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단 일종의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만 봤을 때에도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약간 의미부여 같은 느낌인데 실질적으로 이 점을 찍어가면서 폴더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웹을 개발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그냥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메인을 역순으로 해서 그냥 대충 지어 놓은 겁니다. 이런 도메인은 당연히 없는데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에 쓰던 이 자바 이그잼은 제가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얘를 좀 닫아 놓을게요. 프로젝트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중간 조금 아래쪽에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닫혀요. 이렇게 닫아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단된 거 네. 잠깐만요. 자, 지금 알려드린 이 클로즈 프로젝트는 왜 알려드린 거냐면 이거는 이것도 나중 일이긴 한데요. 사실 안 해놓고 클로즈 안 하고 그냥 해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안 꼬여요, 당연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뭔가 이 자바를 가지고 웹 개발자로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내가 스스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한 프로젝트 기간에 나는 이거 하나만 쭉 해. 이게 절대 아니에요. 기간이 있으면 어떤 프로젝트는 이렇게 기간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있고 누구는 이렇게 있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기간들이 겹칠 거잖아요. 겹치는 기간에는 그러면 이 겹치는 만큼은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사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클립스 같은 이 통합 개발 환경 툴 하나에다가 내가 지금 커버해야 되는 프로젝트들을 다 넣어놔요. 여기다가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안쪽에 다 보관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작업하는 애를 빼고는 다 닫아놓고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걸 닫는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얘를 열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메인 클래스가 BA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만든 거에도 들어있고 자바 이그잼에도 들어있죠. 이 안에도 제가 오픈 리소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 파일을 열겠다라고 메인을 치면요. 둘 다 나와요. 근데 이러면 내가 작업하다가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에서 이 클래스 이름을 확실하게 다른 거 들어가서 작업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에 뭐 프로젝트도 많고 파일들도 되게 많을 거니까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닫아놓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닫는 거 하나 알려드린 거고요. 열 때는 뭐 그냥 이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엔터를 눌러도 얘는 그냥 열려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다. 아까 보여드린 이 오픈 리소스 이거는 제가 혹시 단축키 알려드린 적 있나요? 컨트롤 시프트 R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메인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메인 메서드겠죠? 메인 메서드 없이는 자바 프로젝트는 실행을 못 시키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죠. 자, 제가 이제 게시판 만들기를 할 건데 이 게시판은 콘솔로 사용할 거예요. 콘솔이라는 건 여기죠. 우리가 실제로 system.out.println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입력을 받아가면서 입력과 출력을 해가면서 콘솔로 사용하는 게시판을 만들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보시게 시간을 드리는 상황이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 코드를 따라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예 할 수 없는 영역이면은 제가 그냥 쓰고 나서 뭐 설명을 드리거나 할 거고 해볼 수 있다, 도전해볼 만하다 싶은 것들을 시간을 들여본 뒤에 제가 코드를 치면서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 따라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 거랑 다르다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할 때는 무조건 화면에 집중, 설명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작성한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수업 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될 거예요. 그렇게 공유된 코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조차도 알려드릴 거니까 절대로 따라치다가 설명을 놓쳐서 뒷내용을 다음 내용을 못 가는 그런 사태는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게시판 만들기를 해보는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코드를 써내려가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코드를 써내려가는 능력은요, 아예 못해도 돼요. 진짜 막말로 이 자바2가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써내려가는 능력이 아예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저랑 같이 하는 이 게시판의 코드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코드의 흐름이라는 건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시켰을 때 코드를 같이 읽으면서 메인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얘가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 그 밑에 있는 애가 실행이 되는데 여긴 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얘가 될 거고 안 될 거고를 따져서 이때는 이게 되고 저때는 저게 되고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이 녀석을 실행시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과정을 내가 코드를 보면서 눈으로 쫓아갈 수 있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코드를 열심히 써내려가서 나는 막 잘 써내려가. 이제 나 잘해. 이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를 해도 코드는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암기는 절대적으로 정답이 아니에요. 개발에서는 암기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암기, 이것 빼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내가 코드를 외운다? 상황 조금만 바뀌면 코드는 다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되게 막막할 거예요. 저게 뭐야? 어떻게 해? 진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라고 하면서도 해보려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아, 저런 방식이 있구나, 라면서 조금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혼자 복습할 때, 이제 이 흐름을 스스로가 눈으로 쫓아가 보는 거예요. 코드는 직접 타이핑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코드만 붙여넣기 해서 유지를 하셔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코드를 써내려가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시 설명했고 만들었고 뭐 당연히 이런 테스트는 문제가 없겠죠. 어차피 이 이클립스 툴 안에서 프로젝트만 새로 만든 거지 이클립스에 세팅을 걸어놨던 것들은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프로그램 시작. 그리고 나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아니다, 대기할 거고, 입력을 받으면 입력된 값을 출력,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이 게시판, 콘솔로 운영되는 이 게시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 거예요. 그 틀을 우리가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같이 할 거니까 일단은 프로그램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메인 메서드를 실행시키자마자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나 적어 줄 거고요. 자, 이거는 잠깐 피드백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녹화를 멈추고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 출력문 보여주고 나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대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몇 번 봤던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코드를 적었어요. 적었는데 에러죠. 얘는 왜 에러죠? 임포트를 안 해서 에러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면 에러가 사라지는데 이거 이제 우리 객체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sc라고 하는 이 변수는 스캐너 타입이죠. 그럼 스캐너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결국엔 스캐너 리모컨만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new 객체 하나 만들 거야. 스캐너, 이러한 생성자로 스캐너 객체를 만들 거야 라는 뜻이죠. 지금 생성자에 인자가 들어가 있죠. 하나 있어요. 자, 인자로 들어가 있는 녀석을 보니까 system.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얘는 변수예요? 클래스예요? 뭐예요? 얘는 클래스입니다. 애초에 우린 시스템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어요. 변수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못 써요.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서 시스템, 이거는 이 녀석은 클래스인데, 자, 지금 클래스한테 직접 in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져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in이라는 얘는 지금 변수예요, 메서드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 변수든 메서드든 어떻게든지 만들어져 있는 녀석일 텐데 이거 변수입니까? 메서드입니까? 이거 메서드입니까? 이게 메서드였다면 소괄호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거 없죠. 그럼 변수예요.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i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져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변수는 일단 스태틱이 붙어 있겠죠. 그쵸? 클래스한테 직접 불렀으니까. 그리고 얘가 처해져 있는 이 모양을 보니까, 모양과 색깔을 보니까 이 변수는 그냥 필드는 아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그런 전역 변수가 아니네요. 얘는 어떤 변수일까요? 자, 파이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파이널이에요. 왜냐면 스태틱, 그냥 스태틱보다 더 진하잖아요. 누워있는 건 스태틱도 누워있는 건데 얘는 진해요. 우리가 상수였죠, 파이널. 이거 할 때 봤던. 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안쪽에 in이라는 변수는 상수로서 만들어져 있는 변수일 텐데 그 변수를 여기다가 불러서 값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인자로. 그러면은 이 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외계 변수가 하나 있는 스캐너 생성자를 통해 스캐너 객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캐너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sc라는 변수한테 우리는 넣었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모르는 게 있나요? 없죠. 물론 그래서 얘가 뭐 하는 앤데는 우리가 몰라요.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혹시? 안 했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스템.in이라는 건 진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이 녀석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얘한테 행하는 모든 입력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코드 상황이니까 시스템.in으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입력 값은 키보드 입력 값밖에 없어요.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입력 값을 내가 이걸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너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떠한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객체인데 이때 사용자의 입력 값에 해당하는 파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걸로 입력을 했고 그 입력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출력 값은 지금 이 코드 상황만 봤을 땐 누구예요? 콘솔이죠. 콘솔이 없으면 출력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일종의 모니터 역할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 컴퓨터 개념으로 보면은 마우스와 키보드의 입력을 출력하는 건 모니터입니다.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나름 자주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이니까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끝까지만 만들어 놓고 지금 제가 원한 건 이겁니다. 입력을 받으면 입력된 값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코드 실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콘솔에 프로그램 시작, 출력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끝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얘가 입력을 대기할 수 있나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얘는 입력을 받기 위한 준비고요. 준비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도 말이 나오겠지만 이 스캐너 객체를 사용하겠다라고 우리는 자원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 과정이. 스캐너라고 하는 이런 녀석은 이제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소스예요. 리소스라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원 하나를 내가 지금 만들어서 입력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마쳤어 라고 한 거고요. 이 준비된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메서드를 호출해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실행했을 때는 이거 없을 때 실행했을 때는 그냥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이거 빨간색 네모가 돌고 있지 않죠. 근데 제가 이 코드 한 줄을 추가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빨간색 네모로 멈춰 있는 데다가 프로그램 끝도 아직 안 나왔어요. 실제로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여기 스캐너랑 이런 거 없으면 여기다가 아무리 키보드를 두드려 봤자 아무것도 입력 안 돼요. 이렇게 입력을 했다. 엔터를 치면 입력을 끝낸다라고 의미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 끝이 이제 되면서 빨간색 네모 꺼지면서 프로그램이 끝났죠. 자, 이 상태인데 우리가 입력된 값을 출력할 거예요. 입력을 받는 행위는 이 녀석이 하는 건데 우리는 입력된 값을 출력을 할 거니까 그러면 진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얘가 입력을 받는 행위인데 그 행위로 어떠한 게 이제 남으면 우린 그거를 출력할 거야 라는 의미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출력이 됐죠. 출력은 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입력받은 값을 한번 출력하는 거 말고는 재활용을 못해요. 우리는 이제 게시판처럼 만들 건데 사용자가 여기다 뭘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기능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능들 보여주고 사용자가 또 원하는 거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뭔가 입력을 받았지만 받고 출력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뭐가 없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 녀석의 결과를 제가 변수에게 담을 겁니다. 이 sc.nextLine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결과를 실행 결과를 담을 거예요. 얘는 타입이 뭘까요? 이 next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실행 결과 이 자리에 남는 타입은 뭘까요? 스캐너? 스트링? 자,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 이 자리에 뭔가를 남길 거고요. 그 남기는 거니까 결국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에 대한 질문이죠.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모르죠 지금? 안 배웠잖아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리턴 타입이 그냥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는 키보드 가지고 입력을 받을 건데 키보드로 입력받은 그 값은 문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cmd, 이거는 커맨드의 약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담아놓고 그 변수의 값을 이런 느낌으로 출력을 해준다면 이제 여기다가 뭐 테스트,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된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next line이라고 하는 해당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을 리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sc라는 녀석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next도 있어요. next line이 아니라 next도 있습니다. 둘이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이거 유추해요. 하나는 next line까지 있고 하나는 next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테스트 입력하면 똑같죠? 안 다른 것 같죠? 사실은 이런 겁니다. next라는 녀석은 띄어쓰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공백이 나온 그 시점까지만 끊어요. 그 뒤에가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근데 next line은 띄어쓰기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대로 다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스캐너는 사실 여기 콘솔에 입력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웹을 만들 때는 쓰는 기능이 아니에요. 이건 콘솔에 입력을 받는 겁니다. 좀 초반 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한 거지 사실 뭐 웹을 만들면서는 전혀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여기 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넥스트 하고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밑에 가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녀석들이 좀 있지 않나요? 뭐 바이트라던가 불린이라던가 뭐 더블 플롯 이런 거 있죠. 얘네 다 뭘까요? 실제로 이 데이터 타입을 입력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리턴 타입은 입력받겠다라고 지정해놓은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겠다라는 거겠죠. 그게 여기 써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입니다. 이게 안 써있으면 리턴 타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떤 클래스에서 제공되는지는 여기 옆에 쓰여있는 거고 스캐너에서 제공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동 완성, 퀵픽스,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설명 이런 것만 봐도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리턴 타입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메서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에요. 이것만 봐도 기본적인 사용법은 캐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단, 다 영어니까 우리가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번역기 가서 돌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도 되고,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이 메서드가 뭔지 궁금하다, 메서드 이름을 알았다, 그러면 구글 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next int를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럼 벌써 지금 뭐라고 하죠? 왜? 리턴 타입이 int일 거니까 실제로 에러가 나면은
이렇게 이걸 안 보여주고 에러를 보여주니까 에러를 없애고 보면 인트를 리턴하니까 그럼 우리가 스트링 타입의 CMD한테 못 받아서 문제였던 건데 이걸 문제 없게 하려면 인트 타입의 누군가에게 값을 받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숫자겠죠? 출력됐어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자, 여기다가 제가 연산까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숫자가 맞다면 연산된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자, 아쉽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문자 더하기 숫자잖아요. 그쵸? 이것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얘만 없어져도 연산은 잘 나와요. 진짜 숫자가 맞다란 얘기예요. 진짜 숫자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실제로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인풋 뭔가를 넣었는데 안 맞아 미스매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넥스트 인트는 이것 말고도 조금 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단점은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해 라고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문자를 입력하는 놈들은 문자를 입력을 해요. 이거 우리가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사용자 마음이니까. 애초에 키보드가 안 눌리게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걸 골고루 활용을 했다면 중간중간에 계속 에러가 터지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그거 말고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넥스트 인트로 입력을 받고 났을 때 얘가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면 실행된 결과를 처리하면서 줄바꿈을 한번 또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로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예시가 안 된 것 같죠? 아무튼 얘는 출력을 끝내고 나서 한 번 더 줄을 바꿔버리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안 쓸 겁니다. 이런 거 안 써요. 우린 이거 하나면 돼요. 굳이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숫자를 입력 받을 거야. 이걸로 숫자 입력 받으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 받았어요. 받고 이렇게 입력받은 녀석들은 숫자로 써야 되니까 나 진짜로 얘를 숫자로 쓰고 싶은데 하면 뭐 하면 돼요? 형태 변환시키면 되죠. 우리가 int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어서 integer. 파스인트 해가지고 cmd를 변환시키면 얘는 이제 진짜로 숫자 아닐까요? 여기서 a 플러스 뭐 111 했다. 그러면 cmd가 변환된 결과가 a 안에 들어갈 거니까 이게 정말 a가 숫자로 잘 변환이 됐다면 문제없이 연산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쓰면 되니까 다른 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이 기본 틀 가지고 아직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시작했고요. 뭔가 입력을 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입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프로그램이 끝나죠.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8 더하기 8 하고 싶어가지고 계산기를 딱 했어요. 비장하게 8을 딱 눌렀는데 얘가 꺼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라는 건 프로그램이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프로그램 진짜 끌 거야. 나 X 버튼 눌러서 이거 눌러서 프로그램 지금 끌 거야. 라는 의사를 누가 표시해요? 사용자가 표시하기 전까지는 내 프로그램 마음대로 이게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안 꺼지려면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으려면 조건문? 조건문도 필요해요. 근데 조건문보다 먼저 필요한 녀석이 있어요. 무한루프. 무한루프로 입력을 걸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프로그램이 그냥 끝나버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단한 이런 걸 만들 때 무한 루프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while 하나 적어줄 거고요. 무한 루프니까 true로 넣을 거예요. 뭐 form은 가지고 무한 루프 돌리셔도 되고 while 가지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자, 제가 그 와중에 프로그램 시작이라고 하는 출력 부분과 스캐너 객체를 준비하는 이 자원을 준비하는 녀석은 while문에 안 넣었죠. 왜 안 넣었을까요? 그렇죠. 이거 계속 출력할 필요 없죠.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번 출력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한 루프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원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재활용을 하는 거지 매번 자원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낭비예요. 그래서 자원을 만드는 거 위쪽에 놓은 거고요. 그럼 이 안쪽으로는 실제로 입력받는 행위, 자, 프로그램 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매번 출력될 필요 없으니까 바깥에 있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이제 무한루프를 썼는데 탈출구,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얼리치에블 코드가 나올 거잖아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건문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용자가 나 프로그램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사용자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거를 어떻게 전달받아요? 입력을 받아서 cmd라는 변수가 문자열 값으로 알아듣죠.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한테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거를 이걸로 입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cmd로. 그러면 사용자가 이 녀석한테 나 프로그램 끝내고 싶어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때는 브레이크를 해라 라는 코드를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cmd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거고 이 안쪽에 exit 같은 걸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이면 브레이크를 해라 할 겁니다. 자, exit 이거는 종료죠, 종료. 사용자가 이걸 입력을 했다면 나 이거 종료, 브레이크 만나서 나갈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equals라고 하는 이 메서드, 얘도 메서드죠. 메서드 실행하는데 인자 하나 넣은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앞에 있는 본인 equals를 호출하는 녀석이 가진 값과 이 뒤에 인자로 들어온 값이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equals 말 자체가 같냐 이런 뜻이에요. 같냐? 같냐 물었는데 같아. 그럼 true죠. 맞는 말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린 equals라는 걸 써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썼는데 이거 쓰면 안 될까요? 이거 쓰면은 안 될까요?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EXIT를 쳤는데 잘 브레이크가 만난다면 프로그램 끝이 나오겠죠? 안 나오죠? 입력된 명령어 다음에 안 나와요. 안 나가져요. 비교를 했을 때 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명 CMD 안에는 EXIT가 들어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입력했는데 실제로 입력된 명령어 다음 출력이 EXIT가 잘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문자열의 비교에서 이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는 스트링, 문자열 안에 존재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cmd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메서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건데, 자, 이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하나 해볼 거고요. 여기. 자, 이런 걸 해볼 겁니다. 같다, 이퀄 마크 두 개랑 equals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거는 둘 다 true예요. 이건 둘 다 true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방금 전 상황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대절표 대문자가 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번에는 근데 new 스트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거랑 이렇게 만드는 거랑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이 둘은 같아요. 결과는. 출력 결과는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도 돼요.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인 건 맞아요. 그래서 값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위에 게 false가 나옵니다. 다르다라고 해요. 이건 왜 이런 거냐면 이 이퀄 마크 두 개짜리로 비교하는 같다라는 의미는 얘네들의 주소값을 비교해요. 우리가 어떠한 뭐 int a라는 걸 만들어서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면요. 이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있거든요. 얘도.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거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이거랑 10이라고 하는 값이랑 별도로 이퀄 마크로 같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같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 값들이 힙 영역에 실제로 같이 저장이 될 거거든요. 같은 자리에. 그래서 이거를 막 깊게 이해를 하려면은 이 주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퀄 마크는 그냥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거에 값이 같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주소, 참조하고 있는 위치가 같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제 equals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주소가 아니라 순수한 값 비교를 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녀석은 객체를 만들었죠. 서로 다른 객체죠. new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를 만들면 얘네들은 주소가 당연히 달라요. 실제로 아니다. 이거는 주소가 안 찍히겠구나. 이제 변수를 그냥 찍으면은 주소가 나오는 그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스트링 객체는 이거 그냥 찍었을 때 그냥 아까 값 나왔잖아요. 주소 아니고. 그래서 주소를 못 보여드리겠네요. 어쨌든 서로 다른 객체라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주소값을 참조하는 그 주소값을 비교를 하면 다르다. 근데 순수한 값 가지고 비교하면 결국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B랑 C랑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하나는 객체고 하나는 그냥 값이죠. 위에 거 false? 아래 거 true? 네, 맞습니다. 순수한 값 비교가 아니라 참조 비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장되는 값과 객체로 저장되는 값은 주소가 달라요. 그렇게 이렇게 순수한 값으로 저장됐는데 이 값이 같으면 같은 주소를 가지는데 그게 아닐 때는 주소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 마크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로 우리가 이 명령어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가 진짜로 사용자가 exit를 입력을 하면 꺼져요. 진짜로 종료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 꼴인데 조금만 더 다듬겠습니다. 입력된 명령어를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고 이거 빼고 사용자가 실제로 입력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지? 라고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명령어 치세요 라고 하는 것만 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러면은 프로그램 딱 시작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서 아 여기다가 치면 되겠구나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은 안 끝나죠. 이제 안 끝납니다. 그러다가 exit 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이 명령어에 따라서 여기다 사용자가 뭘 입력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주는 문구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꿀 거고 실제로 해야 되는 기능이 있으면 기능도 수행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 틀을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다듬죠. 아까부터 계속 뜨고 있는 노란색 전구가 하나 있어요. SC에서 계속 전구 뜨죠. 이거 왜 뜰까요? not used? 여기 썼는데? 여기 썼잖아요. 그쵸? not used가 아닙니다 얘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자, 리소스 리익이라고 하면서 SC는 never closed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자원이라고 했죠, 제가. 리소스라서 자원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원들은 사용하겠다라고 만들어서 준비를 시켜놓으면요, 개발자가 이거 다 사용 끝났으니까 이제 사라져도 돼, 삭제돼도 돼 라고 하지 않으면 안 사라져요. 얘는 이 자원이 그냥 무한히 유지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메인 메서드 자체가 종료가 되면 이 변수가 사라질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건 맞지만 이런 자원들은 이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중에 뭔가 진짜 종료,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제 너는 쓸 일이 없어 라고 하면 그때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종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없어도 어차피 우리는 SC를 이 안에서 계속 쓸 거고요. 계속 쓰다가 더 이상 사용자가 이제 나 프로그램 안 써, 나 끌래 라고 하면 그때 프로그램 종료 보여주면서 SC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안 꺼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저 노란 전구도 거슬리고 끄는 게 원칙이니까 알려드릴 겁니다. 자, SC가 가지고 있는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얘가 이제 자원 더 필요 없어, 이제 종료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노란 전구가 사라졌죠? 여기까지가 완전한 기본 꼴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코드는 안 따라 적으셨어도 괜찮아요.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세팅을 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공유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 거에다가 적용하는 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요.